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국제유가 관련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난번에 이란을 미국이 갑작스럽게 B2 폭격기로 이제 벙커버스터까지 동원해서 핵시설들을 폭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벙커버스터라는 건 미군만 갖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지난번 한 2주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이 지하에 있는 핵시설들을 파괴하지 못하는데도 이스라엘이 왜 무리해서 이란을 공격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최신 정보에 의하면 이란이 몇 주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을 발전시켰다라는 내부 보고가 있었다고 하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미국과 이란은 핵 협상을 하고 있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이제 이스라엘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걸 파토내 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제공해 주는 정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더 그걸 믿게 되면서 미군까지 동원을 해서 이란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핵시설들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는 지금 G7 회의에 가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돌아오면서 이란에게 2주간의 시간을 줄 테니 그 안에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고 이 대화로 나와서 이 핵무기를 포기할지 이걸 결정을 하고 아주 극단적인 주권국가를 아주 무시하면서 말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강대국이 핵무기도 갖고 있고 무기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첨단 무기들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대놓고 그래도 이란도 주권국가인데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망신을 주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해서 2주간의 시간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이란도 내부적으로 어떤 협의가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와중에도 계속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미사일을 쏘면서 이 감정 싸움을 하고 있었고, 하여튼 이 와중에 이제 이란 민간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간인도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들을 미군의 이 전략 자산들을 갖고 폭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란이 아주 난리가 났죠.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이 이란 이라크 전쟁 때부터 양국이 각자의 이제 상대방 고객사죠. 고객의 유조선을 공격하는 그런 짓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번에는 좀 더 이란 군이 나서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봉쇄하는 정도까지도 이제 나간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중동 산유국에서 생산된 석유들을 이 유럽이나 우리나라 또 일본, 중국 쪽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말 그대로 이제 중동 산유국들도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고, 이 석유를 원하는 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이 중국도 힘들어져요. 솔직히 이렇게 사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가장 희희낙낙한 건 미국이죠. 미국은 이미 중동산 원유가 필요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이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 산유국이 돼 있는 나라죠. 지금 이 벙커버스터로 이제 이 핵시설들을 때렸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파괴된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고, 이란 측에서도 핵시설들을 이미 치워놨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이나 이런 위험은 없다 얘기는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무엇이 됐든 간에 이란은 자신들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당연한 반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위권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자위권 중에 한 가지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선인 것이죠. 이거는 전 세계 석유 유동량이 약 25% 이상을 지금 막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 위주의 시장인 국제유가 시장에서 국제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좁은
한 34km, 좁은 데는 33km밖에 안 되는 이 해협을 막아버린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해안포 사역권 내에 대부분 여기를 지나가는 배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해로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해로도 더 좁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여긴 아예 지나갈 수 없는 바다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아무 피해 없는 건 미국이죠.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자신들이 생산한 그 비싼 거기 배럴도 한 거의 70불 이상이었지만 셰일가스들도 가격이 이제 그 정도가 돼야 경쟁력인데 국제유가는 이미 70불 넘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로 봐서는 한 100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셰일 오일을 팔면 팔수록 이익을 보는 건 미국이죠. 왜냐면 그걸 사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는 러시아산 석유를 사버립니다.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갖고 지금 극동 사할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일본이나 또 북한을 통해서 직접 우리도 공급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싼 가격에 이 석유나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러시아가 이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아예 퇴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안전하게 러시아와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통수가 걸려버린 거죠. 그럼 지금은 뭐 말 그대로 뭐 미국산 외에는 그 중동산 이 두바이유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석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비싼 가격에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를 우리 한국과 일본에 수출을 하고, 이 한국과 일본은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그 대미 무역 흑자 폭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도 대미 무역,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적자 보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걸 노리고 있다면 굉장히 약은 것이죠. 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때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면 뭐 자신들 본토에 피해받는 것도 없고, 그러면 실제로 그랬다면 미국은 진짜 트럼프는 나쁜 놈입니다. 진짜로. 자, 무엇이 됐든 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일단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 수혜 종목들이 있습니다. 정유와 화학 종목이나 조선, 건설도 이제 수혜를 받긴 하는데요. 근데 대표적으로 국제유가가 들썩거리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 우리 시장에서는 중앙에너비스나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들 종목들은 그러니까 SK에너지나 GS, 칼텍스 이런 그 정유사들의 그러니까 석유 대리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매가로 석유를 띄워올 때 그 SK 하이닉스나 GS 칼텍스가 파는 가격이 있을 거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자기 마진 붙여서 주유소에서 석유를 파는 회사죠. 그래서 이 중앙에너비스나 한국석유, 흥구석유 같은 회사들은 대표적인 자산주이기도 합니다. 각 대도시의 중요한 교통 목에 주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가 굉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에너비스나 한국석유,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런 국제유가 관련된 뉴스가 뭐 나오게 되면 그냥 개인 투자자들 묻지마로 그냥 매수를 해버립니다. 하다못해 이제 중앙에너비스나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위험성이 없는, 왜냐 워낙 자산주들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좀 더 확장하면 SH 에너지 화학이나 GSE 이런 종목도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세, 그리고 또 여기서 더하면 대성에너지, 그 대성산업 이 정도까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유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정도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묻지마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실적에 의해서보다는 앞으로 이 국제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기존에 싼 값에 국제유가가 쌀 때 사놨던 기름들에 더 높은 마진을 붙여서 폭리를 취해서 팔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이런 마인드랄까요? 이런 것이 학습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을 따라가서 추격매수에서 초반에 잡지 않으면 실제로 주가가 급등해버린 이후에는 먹을 게 별로 없는 계륵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급등 뒤에는
그 곧바로 또 이 사태가 잠잠해질 수 있는 어떤 타이반이 나오거나 그러면 주가 급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초기에 그 급등 초반에 따라가서 붙여서 상한가까지 먹고 나서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든지, 뭐 관련된 긴장이 또 하루 더 넘기면 그 다음날 오전에 그 개장 초에 팔든지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사태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며칠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상한가 2, 3일 정도 나올 수도 있는 종목들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